자, 동호야,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좀 그 일 때문에 그 수업을 바로 못 마쳐서 미안하고 영상으로 수업 듣는 거랑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으로 강의를 확률을 마무리를 할게. 일단은 마풀 222페이지다. 페이지 222페이지에 문제 3번. 그 문제 풀고 너 확인하고 변형하고 발전 문제 똑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 3번 문제 읽어볼게.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뭐의 약수이면 3번에 그 상황을 지금 한번 분석해볼게. 시나리오를 그려볼게. 6의 약수이면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질 거고,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 동전 3번이 아니라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고, 뭐가 아니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약수가 아니면 3번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 몇 개를 2개를 동시에 던지지.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과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조건부 확률 같은데 이것과 이것은 서로 독립관계고, 그래서 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일 확률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해서 따지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앞면이 몇 번? 한 번. 여기에서도 내가 살펴보는 건 앞면이 몇 번?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와야 돼? 6의 약수가 나와야 돼. 자, 6의 약수는 누가 있어요? 1, 2, 3, 6이니까 몇 분의 몇이지? 6분의 4지? 자, 아래쪽의 사건을 2번이라고 하면 2번도 동시에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6의 약수가 아닌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 곱하기. 이 사건 처리했어. 그 다음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온다. 여기서 무슨 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얘와 얘 사이는 조건부 확률이잖아. 얘 따라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등장한다. 자,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한 번,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걔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2 곱하기 동전을 2번 던지니까 2C1이 되겠지. 2번 중에 앞면이 한 번, 그러면 2분의 1에 한 번, 아닌 경우 2분의 1에 또 한 번. 그럼 이건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문제랑 거진 문제가 비슷한 유형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더해서 계산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계산해 봅시다. 6분의 4는 3분의 2가 될 거이고, 3C는 3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니 3, 3 약분, 2가 한 번 약분다. 이거 두 번만 나오네. 여기서는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6분의 2는 3분의 1이 될 터이고, 2C1은 2가 될 터이고,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 약분해서 2가 되니까 6분의 1.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4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해주자. 12분의 3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12분의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변형, 발전 바로 한번 풀어보고, 강의 끊었다가 봐도 돼, 동호야.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보면, 자, A 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하는데, 수시는 정시보다 먼저 실시하고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 상황을 얘기를 하죠. 현재 어떤 고등학교 학생 3명이 A 대학교의 수시 모집을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진학이 수시 다음에 정시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몇 명이야? 3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3명이 수시에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 정시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다. 맞아요? 그때 3명이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이 중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A 대학교에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이지. 그러면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은, 그러니까 3명 있어. 그러니까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있는데 3명 중 2명이 합격한다는 건 3명 중 2명이 수시에 합격하거나 정시에 합격하거나 이렇게 되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합격하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잘 읽어야 돼. 합격하기만 하면 되니까 수시로 합격할 수도 있고 또는 정시 둘 중에 하나는 거지. 정시 둘 중에 하나는 거야. 자, 그러면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한 명, 이 중에 3명 중에 한 명을 꺼내볼게. 한 명이, 그러니까 A, B, C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한 명이 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수시가 합격하는 거지. 그럼 정시는 지원할 필요조차도 없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수시에 불합격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정시에 합격하는 경우를 뜻하죠. 그럼 봅시다. 3명 중에 한 명인데 이 녀석에 A가 A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A가 합격할 확률은, 수시에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또는 수시에는 불합격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정시에 합격할 확률은 얼마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가 합격할 확률은 누구든지 간에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돼? 2분의 1 더하기 얘는 6분의 1이 되니까 얘는 6분의 3이 돼서 6분의 4에서 3분의 2라는 확률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3명 중 2명이 합격이니까 이 문장의 표현은 느낌상 3C1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답지대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3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그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수시든 정시든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 3분의 2인 녀석이 2명이고 3분의 1인 녀석, 그러니까 합격 못하는 한 명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답이거든. 이 식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한 명이 합격하는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새롭게 도출하라는 거야. 도출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 곱하기 얘는 9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해서 9분의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노멀하게 풀어버리면 3명 중 2명이 합격이잖아. 그럼 봐봐. 그냥 직독직해를 너무 그냥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순진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3명 중 2명이 합격하는데 케이스가 A 합격, B 합격, C 불합격 케이스랑 A 합격, B 불합격, C 합격의 케이스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A 불합격, B 합격, C 합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합격의 케이스가 다시 수시, 정시, 수시, 정시에서 케이스를 나눠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지지. 그러니까 A에서 수시 합격하고 B에서 수시되고 A에서 수시되고 B에서 정시되고 A에서 정시되고 B에서 정시되고 총 4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확률을 풀어내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풀이 과정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풀이 과정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3명 중 2명이 합격을 하는데 그 3명 중 2명이 누구든 이 A가 합격한다, B가 합격할 확률, C가 합격할 확률은 문제 맨 마지막에 뭐지? 서로 합격할 확률은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A가 합격한다고 해서 B의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A, B, C 3명이든 누구든 어떤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 자체를 구해내서 독립시행으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 줄은 몇 줄이 안 되지만 사실은 원래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몰랐다면 이런 과정을 다 밟아가야 돼. 이 각각에 대해서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총 12가지의 확률을 압축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을 습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5번. 4번이 문제를 읽어내는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면 은근히 까다로워지는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자,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을 보시면 문제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올림픽 탁구 개인전에서 두 선수 A, B가 5전 3선승제인 게임을 해서 우승자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 A하고 B가 경기를 하는데 A가 승리할 확률은 얼마죠? 3분의 1이야. 서로 상대적인 게임이야. B가 승리할 확률은 3분의 2라는 거지. 즉 A가 질 확률이 3분의 2라는 뜻이고 B가 질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지. 왜? 이게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서로 그 제로섬 게임인 거야. 확률을 서로 주고 치고 받는 거지. 근데 이제 A, B 중에서 B가 실력이 좀 더 좋은 거 봐. 그러니까 우승 확률이 좀 더 많죠. 서로가 이길 확률이. 자,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할 때 몇 번째 경기에서, 자, 이런 표현 이제 정말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몇 번째?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된 확률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니까, 자, A가 이길 확률이 아니야. B가 이길 확률이 아니라 네 번째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야. 지금 경기는 5전 3승제인데, 그럼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니까 우승자가 A일 수도 있고 우승자가 누구일 수도 있는 거야. B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지금 선생님 쓴 대로 우승자가 A인 경우랑 B인 경우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우승자가 A인 경우랑 두 번째 우승자가 B인 경우가 있고 그 확률을 서로 뭐 해야 되겠다? 더해야 되겠다. 요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네 번째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건 동호야 무조건 그 별표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는 네 번째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까지를 고려해야 돼. 세 번째까지를 잘 배치해야 돼. 몇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무슨 말이냐면 시합이 1, 2, 3, 4, 5인데 맞아? 근데 지금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됐는데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된다는 건 맨 마지막 네 번째 판은 누가 이겨야 된다는 뜻이야. A가 이겨야 된다는 뜻이란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중에서 A가 몇 번만 이기면 돼? A가 두 번만 승리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A가 두 번은 첫 번째 시합,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중에서 세 번째 중에서 어디든 몇 번만 이기면 돼. 두 번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녹색을 같이 세 번째를 같이 고르는 거야. 세 번째 중에서 A가 두 번만 이기면 돼. 자,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두 번. 그러면 세 번 중에 한 번은 져야 되겠지. 왜? 이 확률의 합이 무조건 1이잖아. 그러면 B가 질 확률이 3분의 1인데 B가 질 확률이 몇 번? 한 번 등장하면 되겠죠. 잠깐만. 아니지. B는 한 번 이겨야 되니까 3분의 2에 그러니까 이게 세 번 중에 두 번 A가 이긴다는 건 한 번은 B가 이겨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녹색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조건 자동으로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돼.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데 다섯 번 중에 세 번만 이기면 되니까 네 번 중에 A가 이기면 되네요. 4C3에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한 번은 B가 이기면 되네 이렇게 쓰는데 얘는 답이 아닙니다. 또 왜 답이 아닐까? 이 4C3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세 번째까지를 강조한 거야. 뭐냐면 4C3의 케이스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트레이트로 A가 세 번 연속 이기는 경우도 포함을 하잖아.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굳이 이걸 쓴다면 여기에서 이 경우만 따로 빼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 번째까지만 먼저 고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 중에서 A가 두 번인데 이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A가 두 번 연속이든 이렇게 두 번이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결정 무조건 A. 자 그럼 B도 마찬가지겠네. 시합이 총 4번만에 결정이 나는데 우승자가 B니까 맨 마지막 4판은 무조건 B가 이겨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는 B가 몇 번 이기면 돼? 세 번째까지에서는 B가 두 번만 이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세 번 중에 두 번은 B가 이깁니다.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의 제곱이고 그러면 A는 한 번만 이기면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판에는 누가 이겨야 돼? B가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을 서로 뭐 해준다? 더해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을 더해봅시다. 자, 그럼 3C는 3이고 첫 번째 3 곱하기 분모가 3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3의 몇 제곱? 4제곱분의 2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에서도 3C는 3이 될 거고 3이 두 번, 세 번, 네 번 3의 4제곱분의 이번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3이 한 번씩 약분된다고 치면 분모는 27분의 여기 값 2, 여기에 값 3 약분됐으니까 4. 그래서 정답은 27분 얼마다? 6이 아니지. 아, 2가 여기 두 번에 한 번 더 있네. 여기가 8이네. 그래서 27분의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거 잘 고민하세요. 네 번째에서 승부가 결정난다는 건 세 번째까지를 그 전 횟수까지를 고려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까지 통틀어서 4C3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함정이야, 함정.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6번 볼게요. 6번. 자, 독립시행을 이용한 조건부 확률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문제 남았다. 화이팅!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6번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나온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진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오면 한 번 던지고 6이 나오면 6개 던지는 거야. 6번을 던져. 동전을 6개를 던진대.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졌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사건이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그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동전을 던지니까 결과의 식은 앞면, 뒷면의 개수가 중요할 텐데 앞면이 몇 번 나오면 된다. 4번 나오는 경우에 수가 4개였다고 할 때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이 뭐일 확률이지? 4일 확률이지. 그럼 지금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아하 우리가 이 장에서 많이 풀었다. 무슨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다. 자, 지금 문제를 구하는 분모의 값은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바로 앞에 뭐지? 노란색으로 박스 쳐져 있잖아.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4번이야. 그러니까 앞면이 4번 나왔다. 자, 앞면이 4번 나왔다는 건 동전 4번 던졌을 때 앞면 4번 나올 수도 있고 동전을 5개 던졌을 때 앞면이 4번 나올 수 있고 동전이 6개 던졌을 때 앞면이 그 4번 나올 수 있지. 그런데 분재 사건이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가 4의 확률이니까 무슨 말이야? 4번 던졌을 때 요 경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시 쓰면 앞면이 총 4번 나오면 되는데 그 4번이 주사위로 표현할까? 주사위의 숫자가 4가 나왔을 때랑
5가 나왔을 때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랑 6이 나왔을 때 앞면이 4번 중에서 주사위 눈이 몇 번? 4가 나오는 경우 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부터 풀어볼게. 4번은 주사위에서 일단 숫자가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럼 그 경우에서 어떻게 돼? 4번 다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4시 4에 2분의 1이 4제곱이지. 통전을 던질 때는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5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지. 그 경우, 즉 동전을 5번 던질 텐데 그 5번 중에서 4번이 앞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앞면 나올 확률 4번, 뒷면 나올 확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주사위 눈이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겠죠. 이 6분의 1 체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6번을 동전을 던질 때 그 중에 앞면이 총 4번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앞면 나올 확률 4번, 뒷면 나올 확률 2번.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 분모라는 거지. 그 중에 분자의 값을 얘로 세팅하자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자, 따라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볼게. 이거 쓸게요.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4시4는 이제 생략해도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에 더하기 얘는 6분의 1도 역시 살아있고요. 5시4는 5가 될 거고 그리고 2분의 1의 5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얘는 6분의 1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6시4는 6시니까 6, 5에 2, 1 약분하니까 15가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6제곱이죠. 그 중에 동전 주사위가 4번, 즉 4번 떴는데 4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니까 얘를 분자로 올려야 되지.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자, 이거 계산. 그럼 동호야, 분모 분자 다 6분의 1이 있으니까 다 6분의 1은 약분 처리합시다. 그 다음 분모에서 얘가 2가 4번, 2가 5번, 2가 6번이니까 분모 분자 동시에 2의 몇 제곱을? 6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주면 분모는 4번 약분되니까 4가 남을 거고 얘는 약분해서 2가 한 번 남고 5랑 만나니까 10이 될 터이고 그 다음에는 6개 다 제거되고 15가 나오고 여기는 2의 6제곱이니까 4만 남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4 더하니까 29분의 얼마지?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6번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조건부 확률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조건부 확률인데 동전 던질 때 독립시행 요거 쓴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한 파트에서 고정돼서 그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에서 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파트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 뭐 곱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믹스돼서 한 문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확률과 경우의 수 문제는 특별히 이거 무조건 중복 주어이다, 무조건 중복 수준이다, 무조건 조건부다 이렇게 편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이 개념이 파악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확률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할 때 쌤 계속 얘기하지만 글 내용들을 요약해서 써보는 거죠. 됐지? 자, 마지막 7번째 문제인데 얘가 이제 도형이 약간 가미되는 문제여서 살짝 까다롭게 학생들이 좀 느낄 거야. 동호 너도 그 그래프 쪽에서 계속 트라우마 약간씩 있어서 어렵게 다룰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가다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한번 볼게 동호야. 자, 7번 문제 보면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저 P는 이제 또 주사위를 던지네. 지금 문제가 주사위를 던지네. 주사위를 던진다. 자, 주사위를 또 던지게 되고요. 자,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오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의 약수? 4의 약수가 나오면 어떤 작업을 해주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만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양수 1만큼 이동을 하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아니면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얘는 위로 한 칸만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림처럼
원점오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원점오에서 출발해. 지금 그림상 최대 5칸까지 나와 있네요. 최대 5칸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오, 잘 됐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1, 2, 3, 4, 5. 여기가 원점 5. 자, A라는 점은 2,1. 여기에 점 A가 위치해 있고요. 점 B는 3,3. 여기에 점 B가 위치해 있고요. 점 C는 4,3. 여기에 점 C가 현재 위치해 있다. 자, 이제 문제를 해봅시다. 점 P가 1번 문제야. 점 P가 어디에 도달할 확률이야? B에 도달이지. 자,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전지니까 주사를 던지면 4의 약수가 나오든 4의 약수가 나오지 않든 오른쪽으로 한 칸이든 위로 한 칸이든 우상향 방향으로 무조건 올라가잖아. 그러면 3칸, 3칸. 그러니까 최소 몇 번이야? 6번을 주사위를 던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B까지 간다는 건 주사위를 총 몇 번 던진다? 6번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거 보니까 지금 동안 뭐가 떠올려? 우리가 갓수 내가지고 왜 여기가 원점 5고 여기가 지금 현재 B에 위치면 가로 3번, 세로 3번이니까 6팩에 3팩, 3팩 같은 거 쓰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주사위가 여기냐 여기냐 선택되는 확률 자체가 이미 여기서 생겨버리잖아. 지금 2분의 1이 아니라서 절반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갓순으로 해석을 하면 돼. 이 문제는 뭐 또 갓순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갓순이 아니야. 그러니까 갓순은 여기서 이쪽 갈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씩 갈라지잖아. 근데 지금 여기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잖아. 그래서 갓순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이었으면 갓순 써도 될 거야. 자, 잠깐만. 2분의 1 맞는데? 근데 갓순 쓰면 안 되는데? 갓순 쓰면 안 되죠. 잠깐만. 갓순과 구별점은 하여튼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갓순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지 말아봐.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이 확률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잖아. 지금은 같이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4는 1, 2, 4니까 6분의 3이니까 똑같이 2분의 1의 확률이 짜여졌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비슷한 문제 있잖아. 6의 약수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이게 달라지잖아. 그럼 달라도 이 문제 상관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갓순으로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면 B에 도달한 확률은 총 6번이에요. 왜? 주사를 던지면 무조건 X축으로 가든 Y축으로 가든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4의 약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6번 중에 가로로 3칸만 가야 되니까 4의 약수는 몇 번만 나와야 돼? 3번만 나와야 돼. 그러면 4의 약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3번 아닌 경우가 3번. 이게 어디야? B에 도달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시면 63은 6, 5, 4, 3팩은 6이니까 약분 20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2의 6제곱 중에서 4가 약분이 되면 여기는 5가 남을 거고 4가 나누어지면 2의 4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16분의 5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사위를 총 몇 번 던졌다? 7번 던졌을 때 C 지점에 도달하는 거죠. C가 가로 4칸, 세로 3칸이니까 C 지점에 도착한 확률은 주사위를 당연히 몇 번 던져야 돼? 7번 던져야지만 나오겠죠. 6번 만에 도달 못합니다. 8번이면 절대 또 C에 도달할 수도 없는 거죠. 자, 따라서 7번 중에 가로로 총 몇 칸 전진해야 돼? 4칸을 전진해야 되니까 7C4. 그러면 4의 약수가 4번, 4의 약수가 아닌 수가 3번 나오면 되겠네. 이게 점 C에 도착할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7C4는 7C3이니까 7, 6, 5, 3팩 6이니까 약분 7, 5, 35 2의 7제곱분의 1이죠. 여기는 약분되는 수가 전혀 없고 2의 7제곱은 128이니까 128분의 35가 2번의 정답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바로 몇 번을 사실
3번을 묻는 거지. 3번을 묻는 거죠. 3번 내용 보니까 7번을 던졌을 때, 자, 문제 좀 다르네. 어디 거쳐서? A 거쳐서 어디야? C에 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도 갓순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먼저 도달한 다음에 A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 A에서 어디까지 가는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O에서 A 거쳐서 반드시 C로 가니까 O에서 A는 3번 던져야 되네. 3번 던져서 가로가 2번이 나와야 되니까 3C2가 될 것이고 4의 합수가 2번, 아닌 수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A에서 C 갈 때는 총 몇 번이야? 4번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4번 중에 가로가 2번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의 제곱 아닌 거 제곱. 그래서 이 수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또 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64분의 9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갓순으로 지금은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갓순으로 B만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것만 해볼까? 제 작은 숫자 이거 먼저 해보자.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31이니까 3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2의 3제곱이 8이니까 8분의 얼마지?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자, 그러면 갓순이랑 비교 공부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갓순이랑 비교. 칠판이 잡히나? 갓순이랑 비교 작업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해서 이런 문제는 동호야 웬만하면 갓순으로 고려를 하지만 근데 지금은 2분의 1, 2분의 1이어서 갓순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A에서 지금 갓수는 총 경우의 수밖에 안 되잖아. 갓수 판단이 안 되지 않나 이게? 안 되네 이게. 동호야 갓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갓순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지려고 했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이 뭐야? 3팩에 2팩으로 나누니까 분모가 얼마야? 3밖에 안 나오지. 근데 그 3이 누구냐면 분자 3이거든. 분자 3이란 말이야. 그런데 A에서 O에서 A까지 가는 경우가 8가지 어떻게 나오지? 판단이 헷갈리는데. 하나. 여기서 어디로 갈 건지 한 번. 그 다음 작업에서 또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래서 8인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잠깐만, 35. 요거 한 번 볼게요. 여기 5가 나왔지? 동호야? 여기가 5가 나온 이유가 여기까지 갈 경우의 수가 얼마지? 6팩에 3팩, 3팩이니까 6, 5, 4에 3팩 남으니까 6 약분하면 20이지.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의사결정의 판단이 한쪽만 보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2의 6제곱. 그럼 여기 2의 4제곱 16, 4 약분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분자의 값은 지금 봐봐. 분자의 값은 우리가 아는 갓순이야. 근데 분모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O에서 A까지 갈 때 여기서 의사 판단의 기준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두 가지 아니야? 그 경우의 수 두 가지. 다 따지는 거야. 여기서 의사결정 방향이 이거 아니면 이거지. 몇 가지? 또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의사결정의 방향이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따져. 이쪽에 가든 어느 쪽에 가든 다 똑같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8분의 3이 나오고 B까지도 의사결정의 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그래서 2의 6제곱을 쓴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게 좋은 풀이 방식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갓순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왜냐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게 6의 합수 이런 게 나오면 제일 확실해. 6의 합수면 여기가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가 3분의 1이 될 거니까 헷갈릴 염려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그 내일 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음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게 또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일 또 별 다른 컨디션이 없고 그러면 토요일 날 어쨌든 이번 주에 마지막 수투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동호랑 만나서 용준이랑 또 같이 만나서 주중에 수업 계획도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웬만하면 수업을 하려고는 할 거야. 하려고는 할 건데 일단 선생님 내일 다시 연락을 줄게. 연락을 주고 일단은 방학 때 남아있는 통계는 시간 급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또 그 내신 공부하면서 주중에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연습 문제 노말까지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특강 책 3권 다 준비해주고 기출은 선생님이 그 지난주에 교육을 한번 갔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날 월요일날 갔었는데 기출을 조만간에 빨리 한번 선택을 할게. 그래서 또 지금 보통은 엔젤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 볼까 해서 좀 뒤적이는데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 자, 어쨌든 공부 잘 하고 동호야 주말에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오케이, 수고했어.